자, 오늘은 조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사실은 이렇게 보자를 붙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어머나 조동사는 보조동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조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조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짜장면집에 갔는데 짜장면을 시켰더니 종업원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보조 요리사만 계시는데 짜장면 요리를 드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보조 요리사는 사실은 보조하는 조수인 거야. 그러면 그런 때 짜장면 시켜 먹어야 돼? 안 시켜 먹어야 돼? 안 시켜 먹고 나와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거지. 진짜 요리사가 있는 곳으로. 그런 것처럼 사실은 보조동사는 진짜 동사가 아니라 보조하는 조수 역할만 하는 조동사라서 그 뒤에 진짜 동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진짜 동사를 영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해서 동원이라고 얘기한단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보조동사는 will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will은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앞으로의 일을 얘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을 나타낼 때는 뭐라고 영어를 하냐면 난 내일 소풍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뭐뭐 할 거야,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will을 나타내는 보조, will이 가지고 있는 보조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생각해봐. 나 할 거야. 뭘? 나 먹을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나 할 거야. 뭘? 책상.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나 할 거야. 뭘? 뚱뚱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나 할 거야. 뭘 할 거야? 먹을 거야? 아니면 찰 거야? 아니면 만질 거야? 아니면 부술 거야? 이렇게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모든 보조동사는 그 뒤에 진짜 의미를 나타내는 진짜 동사가 와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동사 원형으로 표시할 때는 주의할 게 있어요. 이때 동사 원형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절대 ing를 붙여서도 안 돼요. 두 번째, s나 es를 써서도 안 돼요. 동사 원형이란. 세 번째 동사 원형이란 ed를 붙이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거라고 말할 수 있는 동사를 써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지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조동사 중에서 가장 흔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해당하는 것을 하는 will이라고 할 수 있어요. will은 어떠한 말이든지 다 will을 써서 내용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I ride a bike. 나는 자전거를 타요. 이때의 ride는 나는 자전거를 탄다.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 거지. 근데 이것을 나는 자전거를 탈 거야. 이렇게 똑같은 말에 타다라는 말에 탈 거야 라고 하는 건 뭐야? 나의 미래 계획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잖아. 나의 계획을 나타내는 표현을 영어로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을 써준다고.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해볼까? 그는 피아노를 쳐요. 그러면 he plays the piano.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그는 피아노를 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근데 이것을 그는 피아노를 칠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싶으면 치다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뭐를 붙여줘야 되냐면 보조동사를 써야 되는데 보조동사는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서 동사의 앞쪽에 보조가 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앞쪽에 will이라고 하는 보조동사가 오는데 보조동사 뒤에 무엇이 빠져야 되냐면 그 뒤에 동사 원형이 와줘야 되잖아. 그래서 보조동사 will이 왔으면 그 뒤에는 s는 빼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챈트 하나, 모든 보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이 챈트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모든 보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줘야 돼요. 그리고 그 동사 원형에는
ing를 써서도 안 되고 s나 es를 붙여서도 안 되고 ed나 과거를 써도 역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will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보조동사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can이라고 하는 보조동사가 있어요. can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나타내고 싶을 때 써요. 예를 들어서 난 자전거 타 라고 하는 건 똑같이 I ride a bike인데 거기에다 나 자전거 탈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난 능력 있어 자전거 탈 수 있는.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이라고 하는 건 나 뭐뭐 할 수 있어. 혹은 나 뭐뭐 할 줄 알아. 이렇게 표현하는 영어에는 능력을 나타내는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능력을 나타내는 말에 can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수영을 해요. He swims. 어디서 수영하냐면 그가 바다에서 수영을 해요. 바다에서 수영하는 건 굉장한 능력이야. 그래서 걔는 바다에서 수영해요 라고 말 안 하고 걔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능력을 나타내주고 싶을 때는 보조동사를 뭐를 쓴다고? can을 쓴다고. can을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모든 보조동사 뒤에는 그렇지 동사원형. 그래서 s를 쓰지 않아요. 알겠지? 이 기본적인 보조동사가 가장 니네가 맨 처음에 만나는 것이 미래 시제예요. 내일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싶을 때 뭐를 하는 거야? 할 거야. 그리고 나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을 때 뭐를 하냐면 나 할 수 있어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will과 can을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기본적인 보조동사는 첫 번째는 will이고 두 번째는 can이 와요. can은 뭐라고? 뭐에 관련된다고? 그래, 능력에 관련되는 말이라고. 능력에 관련되는 말을 한국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뭐뭐 할 수 있다. 혹은 뭐뭐 할 줄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그랬지? 자, 이번엔 세 번째에 해당하는 기초 조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세 번째 해당하는 기초 조동사는 뭐가 있냐면 may라고 하는 게 있어요. may는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허락을 나타내는 말을 하고 싶을 때와 약추를 나타내는 말을 하고 싶을 때를 하는데 니네는 약추는 하지 말고 허락만 합시다. 자, 허락을 나타내는 말을 쓸 때 may를 써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he rides a bike. 이거는 그는 자전거를 탑니다 라는 뜻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은 자전거 탈 수 있어. 누가 맘대로? 내가 허락했어. 이렇게 상대방에게 허락을 해주고 싶을 때는 여기에다가 뭐를 쓰냐면 may를 쓰는 거지. 그렇게 되면 모든 보조 동사 뒤에는 동사원형. 그렇지. 그러니까 may 뒤에 뭐를 빼야 돼? s를 빼서 he may ride a bike 하면 그는 자전거 타도 좋아. 그는 자전거를 타도 좋아요 라고 하는 누구의 허락? 말하는 사람의 허락을 나타내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찬진이는 뭐를 할 줄 알아? 찬진이는 야구해요. 찬진 plays baseball. 이렇게 말하는데 찬진이 지금 야구해도 좋아.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누가 허락을 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사람이 허락을 하는 거야. 찬진이 야구해도 좋아. 허락 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 허락을 나타내는, 허락을 받았어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허락에 관련된 조동사를 여기다 끼워 넣는 거지. 뭐를 써주면 되지? 그렇지. may를 써주면 되지. 그리고 may를 써주고 보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이렇게 s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해석이 찬진이는 야구를 해도 좋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해석은 니네가 반드시 쓰도록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질문을 나타낼 때 내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질문 좀 어려워. 질문 아직 하지 말고. 아직 하지 말고. 그들은 집에 가요. Go home. 그들 집에 가도 좋아해요. 말하는 잘 이거는 그들이 집에 간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그들 집에 가도 좋아해요 라고 할 때는 여기에다가 허락을 나타내는 may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맨 처음에 쓸 때는 여기에 he rides a bike라고 하는 말의 해석이 이렇게 바뀔 때 해석하고 해석도 같이 써줘야 돼. 마찬가지로 찬진 plays baseball 이라고 하는 말의 해석에 may가 들어갈 때 해석이 어떻게 바뀌는지 두 가지 해석을 같이 써주세요. 그 다음에 they go home 이라고 하는 말의 해석과 거기에 may가 붙었을 때 해석을 같이 써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허락을 나타내는 말이라, 허락은 무슨 뜻이야? 뭐뭐 해도 좋아요.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허락을 내가 상대방에게 전달해주고 싶을 때, 내가 허락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동사 앞에 may라고 하는 보조동사를 쓰면 됩니다. 자, 이번엔 기본적인 조동사 뭐를 가르쳐 줄 거냐면 네 번째 조동사를 가르쳐 줄 건데, 그게 뭐냐면 should라고 하는 거예요. should는 어떤 때 하는 거냐면 충고를 하고 싶을 때 내가 해요. 니네가 쓸 때 이거는 니네가 스스로 알아서 다시 써는 거야. 그쵸? 자, 해석을 한국말로 니네가 알아서 써주세요. 자, 충고를 나타내는 말은 예를 들어서 너 집에 가 라고 하는 말은 명령이잖아. 근데 충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너 집에 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게 충고지. 너 집에 가야만 돼. 이건 충고가 아니지. 그건 명령이잖아. 그치? 충고를 한다라는 것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뭐뭐 하는 게 좋다. 이러한 말로 사용하는 충고의 표현에 should를 써요. 아까하고 동일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찬진이 집에 있어요. 그러면 찬진 stays home이에요. 여기에 내가 찬진이 집에 있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 앞에 stays라고 하는 말 앞에 뭐를 써주냐면 충고를 나타내는 조동사 should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should를 쓰면 그 뒤에 뭐를 없애요? s를 빼는 거지.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아침을 먹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충고하기 전에 아침을 먹는다는 말을 먼저 생각해야지. 그래서 they have breakfast 라고 하면 그들은 아침밥을 먹습니다 라는 말인데, 여기에 그들이 아침밥을 먹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충고를 나타내고 싶을 때 여기에 뭐를 쓴다고? should를 써준다고. 다 조동사를 나타내는 모든 표현에는 해석, 영어를 쓰면 해석을 반드시 달아 넣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의 표현에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는데 물을 마시다 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drink water이야. 그쵸? 그래서 이거를 drink water 이렇게 쓰면 명령이 돼서 물을 마셔라 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런데 이 drink water 앞에 he라고 하는 주어를 써서 he drinks water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he drinks water 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잠깐만. 자, 그래서 표현 방식을 조동사, 보조동사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he drinks water이라고 하는 말에 내가 걔 물 마셔도 좋아. 그럼 물 마셔도 좋아 라고 하면 내가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그의 능력을 말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내가 허락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이 사람한테 하는 충고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그걸 구분해야지. 걔 물 마셔도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야. 허락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보조동사가 뭐가 들어가? 여기에 그렇지, 허락이니까 may가 들어가요. 보조동사가 들어가면 모든 보조동사 뒤에는 그렇지, s 빼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쵸? 자, 그런데 내가 이 말을 이렇게 하지 않고 걔 물을 마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물을 안 마셔서 어떡해?
그 사람은 물을 마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말했어. 그러면 물을 마시다라고 하는 he drinks water에 내가 물을 마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건 미래를 말하는 거야, 능력을 말하는 거야, 허락을 말하는 거야, 충고를 말하는 거야. 그렇지, 충고지. 그러면 충고를 하고 싶으면 may라는 조동사 대신에 뭐를 쓰냐면 충고를 나타내는 should로 바꿔 쓰면 그게 충고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대신에 걔도 물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입이 있는데 왜 물을 못 마시겠어? 걔도 물 마실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능력을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뭐를 쓰는 거냐면 그렇지, 능력을 표현하고 싶으면 ca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보조동사는 모두 4가지의 보조동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를 더 설명하고 싶을 때는 사실은 뭐를 하나 더 가르쳐 주냐면 5번째의 must라고 하는 것을 더 가르쳐 줘요. must는 무슨 뜻이냐면 의무야. 의무는 뭐야? 강제적인 행동이야. 강제적인 명령을 하고 싶을 때 우리는 뭐를 쓰냐면 must라고 써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he drinks water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은 물을 반드시 마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야? 강제적인 명령이잖아. 그 사람은 물을 반드시 마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물을 마셔라! 이런 뜻이지.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을 때는 강제적인 의무를 표현해 줘야 되니까 여기에 의무를 나타내는 보조동사 must를 써주고 must를 쓰면서 동시에 뭐를 뺀다? s를 빼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must의 의미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뭐뭐 해야만 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강제적인 표현을 쓸 때 쓰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보조동사에는 이렇게 첫 번째부터 5번째의 기본적인 조동사가 있는데 이 조동사들은 너희들이 알다시피 뭐를 가지고 있냐면 뜻을 가지고 있는 보조동사예요. 아시겠어요? 선생님이 지금 뜻을 가지고 있는 보조동사예요 라고 얘기한다는 건 보조동사 중에서 뜻이 없는 게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조동사 중에서 뜻이 없는 것을 지금 살펴볼 거예요. 보조동사 중에 뜻이 없는 보조동사를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뜻이 있는 것은 큰 1번, 뜻이 없는 것은 큰 2번. 뜻이 없는 보조동사를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두더지라고. 이걸 선생님이 한꺼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더지라고 표현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두더지는 뜻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때 두더지냐면 이럴 때 두더지야. He doesn't play soccer.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는 뜻이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낫만 뜻이 있는 거야. 낫이 무슨 뜻이야? 안 혹은 아니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축구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야. 그래서 I don't love you 이렇게 쓸 때 나하고 같이 있는 두더지를 뜻이 없는 보조동사라고 선생님은 설명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I don't love you 하면 나는 안 사랑한다. 누구를? 너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뜻이 없는 보조동사는 나하고 쓰이는 don't, doesn't, didn't의 형태로 쓰이는 거. 이거 말을 받아 적어라. 어떤 거라고? don't, doesn't, didn't로 쓰이는 두더지를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뜻이 없는 보조동사라고 한다는 거죠. 자, 2번째 뜻이 없는 보조동사의 가장 첫 번째 것은 don't와 doesn't와 didn't로 쓰이는 두더지예요. 자, 2번째 뜻이 없는 보조동사는 이런 경우예요. 즉, do you love me? 잘 알지 니네가. Do you love me? 넌 날 사랑하니? 이런 뜻이지. 질문을 나타낼 때의 이것은 단순히 뭘로 사용이 되냐면 질문 신호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질문 신호로 사용이 되는 두더지도 뜻이 없는 보조동사예요. 질문 신호는 의문문을 할 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베이직의 기초 부정문하고 기초 의문문 유튜브를 봐. 그러면 질문 신호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야. 이거는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알겠죠? 자, 그럼 질문 신호는 이렇게 do 말고도 이렇게도 쓰일 수 있어요. Does he play the piano? 그가 피아노를 칩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does가 질문 신호로 쓰여 있는 맨 앞에 있는 두더지이기 때문에 뜻이 없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주의해야지. 예를 들어서 Does he do his homework? 이렇게 쓰면 여기에서 니네가 보기에는 두더지가 두 개잖아. 그런데 이것만 맨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질문 신호가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지 두더지가 뜻을 가지고 있는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더지가 아니고 이거는 모든 보조 동사 뒤에 나오는 일반 동사 원형인 거예요. 보조 동사 나왔지? 동사 원형 나왔지. 보조 동사 나왔지? 동사 원형 나왔지. 보조 동사 나왔지? 동사 원형 나왔지. 다만 이제 보조 동사가 문장의 맨 앞에 들어간다는 건 질문을 나타내고자 하는 신호를 띄우는 거라서 맨 앞에 쓰이는 두더지가 질문 신호를 나타내는 뜻이 없는 보조동사로 사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보조동사가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 기초 보조동사 5개와 뜻이 없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되는 두더지 3가지를 잘 알고 있어야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요. 알겠지?